더 이상 월급만 받아가지고는 나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줄 수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는데요. 현재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이 4,214만 원이지만 상위 1%는 3억이 넘거든요. 고소득자들 때문에 평균 연봉이 많이 올라간 거고 중위 연봉을 보면은 3,1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더 많이 받겠지만 실제로 대기업에서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굉장히 한정적이고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49세 정도 되면은 직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15년에서 20년 정도 근로소득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게 되겠지만요. 문제는 구매력이 하락한다는 겁니다. 1966년부터 따지면은 연평균 6.9%의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이 앞에 물가 상승률이 크게 요동쳤던 구간을 빼고 1982년부터 따져도 연평균 3.6%의 인플레이션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저성장으로 가면서 물가 상승률 역시 조금씩 떨어지면서 약간 하향 추세에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탈세계화 때문에 다시 물가 상승률이 올라오는 걸 봐서는 한 3%대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00만 원이 있어도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면서 20년 후 30년 후에는 그게 100만 원의 가치를 하지 않거든요. 20년 후에는 50만 원, 30년 후에는 35만 원의 가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구매력을 지키려면 연봉이 올라야 되거든요. 2024년 기준으로 평균 연봉 인상률이 5.7%였다고 해요. 전체 중에서 59% 정도 직장인이 연봉을 인상받았고 38%가 동결이 됐고 2% 정도가 삭감이 됐다고 합니다. 만약 중위 연봉을 받는 사람이 20년 동안 5.7%씩 매년 인상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3,165만 원에서 9,59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매력은 4,795만 원이 되는데요. 이 금액이 많으면 많다고 할 수도 있지만 큰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무엇보다 매년 저렇게 5.7%씩 인상을 받을 수 있을지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집도 사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연봉인 거죠. 결국에는 소득을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증가는 앞서 봤던 것처럼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 몸은 하나고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주 5일 주 6일에 가서 일을 한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연봉은 크게 늘어나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근로소득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N잡을 하거나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N잡을 한다면 필수는 아니지만 수익에 대한 한계가 없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웹소설 같은 거를 요즘 N잡으로 많이 하시는데 처음에는 공이 많이 들지만 만들어두고 성공하게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어떤 인풋을 두지 않고 수익이 계속 창출이 가능하고 시간을 투자한 만큼 얻는 게 아니라 인기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죠. 그것처럼 N잡을 통해 가지고 소득을 높이는 것도 방법인데 또 하나의 방법은 자본소득을 얻는 건데요. 벌어들인 소득을 절약해서 통장에만 넣어둔다면은 인플레이션에 현금이 녹아내리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아까 구매력이 낮아지는 걸 보셨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으로는 S&P 500에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고 리얼틴컴 같은 배당주에 투자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 배당 성장주에 투자를 하거나 혹은 레버리지 ETF나 성장주 같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월급만으로 만족을 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생활을 벗어나기가 어려울 겁니다. 저도 파이어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목표를 10억, 20억, 30억 이렇게 크게 잡는단 말이에요. 그 정도 금액이 있으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경제적 자유를 얻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막상 하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그 과정이 너무 지치고 피곤하기 때문이죠. 3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 달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100만 원을 모았다면 30억에 비해서 너무 작은 금액이잖아요. 이거 해서 언제 모으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 때문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크나큰 목표 하나만을 두고 달려가시지 마시고 작은 성공에 익숙해지도록 한번 해보세요. 통신비로 한 달에 5만 원씩 나가는데 어떤 부업을 해서 한 달에 5만 원씩은 벌어보겠어. 혹은 리얼틴컴 같은 배당주에 투자를 하면 1년에 5% 정도 배당금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50만 원 정도 나오겠죠. 올해는 내가 1,000만 원을 리얼틴컴에 투자를 해서 통신비를 대체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작은 목표를 두고 그걸 달성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도전을 하는 과정을 즐기게 되고 그렇게 목표를 이뤄가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경제적 자유에 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